4배 속의 우주 38조 마리의 정원사.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출출해서 냉장고 문을 열까 말까 고민 중이신가요?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는 혼자야. 혼자 밥을 먹을 때, 텅 빈 방에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나 혼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자의 눈으로 볼 때 이 문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구상에 태어난 그 어떤 인간도 단 1초도 혼자인 적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숟가락을 들어 밥 한 술을 입에 넣는 그 순간 여러분의 뱃속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정말 맛있다. 무려 38조 마리의 생명체들이 턱받이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38조. 감이 오시나요?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잠들 때나 깨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단 한순간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뱃속 어둠 속에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대했던, 어쩌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는 내 배 속의 작은 정원사들, 바로 장내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세균이라고 부르며 박멸해야 할 적으로 오해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여행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맙다. 내 안에 있어줘서. 지금부터 내 몸 안의 작은 우주, 그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인간인가 미생물인가? 10%의 인간. 우리는 세균이나 박테리아라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박멸해야 할 더러운 균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우리 몸의 미생물을 잊혀진 장기라고 부릅니다. 심장이나 간처럼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장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입니까?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나는 당연히 인간이지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세포 숫자로만 따져보면 그 확신은 조금 흔들립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인간 세포 휴먼 셀의 숫자는 약 30조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팎에 사는 미생물의 숫자는 약 38조에서 40조 개에 달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나라는 존재의 과반수는 인간이 아니라 미생물입니다. 유전자로 따지면 더 충격적입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약 2만 개 정도입니다. 지렁이와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우리 뱃속 미생물들이 가진 유전자를 다 합치면 무려 200만 개에서 2천만 개가 넘습니다. 100배에서 1000배. 유전 정보의 양으로만 따지면 우리는 1%의 인간과 99%의 미생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최신 생물학에서는 인간을 단일 생명체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 세포와 미생물이 결합된 초유기체입니다. 마치 거대한 산호초가 수많은 생명체의 집합이듯 나라는 존재는 미생물이라는 승객들을 태우고 다니는 거대한 버스나 행성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 미생물들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생충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비타민을 만들고 독소를 해독하고 병균과 싸웁니다. 심지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지,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까지 결정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우리 몸에서 미생물만 싹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며칠 내로 영양실조와 감염으로 사망할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거대한 미생물들을 태우고 다니는 택시나 숙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내는 비싼 월세, 단세지방산. 그렇다면 이 38조 마리의 세입자들은
우리 몸에서 공짜로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비싼 월세를 냅니다. 바로 소화와 영양이라는 월세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현미밥이나 샐러드 같은 식이섬유를 먹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인간의 유전자에는 이 식이섬유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풀을 소화하는 효소가 없습니다. 만약 미생물이 없다면 우리가 먹은 채소는 그냥 그대로 배설될 것입니다. 이때 대장에 사는 미생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주인님은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식이섬유를 잘게 부수고 발효시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내놓습니다. 바로 단세지방산 쇼트체인 패티 에서즈이라는 기적의 물질입니다. 이 단세지방산은 우리 몸의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첫째, 대장세포의 먹이가 되어 장벽을 튼튼하게 코팅합니다. 장누수 예방. 둘째,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염증 불길을 끕니다. 항염 효과. 셋째, 지방세포에게 가서 더 이상 지방을 쌓지 마 라고 명령합니다. 비만 억제. 우리가 흔히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라고 하죠? 과학자들이 뚱뚱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비교해 봤습니다. 뚱뚱한 사람의 뱃속에는 이 단세지방산을 만드는 유익균은 거의 없고 우리가 먹은 당분을 족족 지방으로 저장해 버리는 일명 비만 세균이 가득했습니다. 살이 찌고 빠지는 것, 염증이 생기고 낫는 것, 이것은 단순히 칼로리 계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뱃속 공장의 작업반장이 누구냐, 즉 누가 월세를 내고 있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뇌를 조종하는 작은 지휘자들. 자, 이제 더 깊고 은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의 기분과 성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뇌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뇌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느낀다. 하지만 최근 과학은 이 믿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뇌를 조종하는 숨은 실세가 바로 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의 95%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내 미생물들이 음식물을 분해해서 세로토닌의 재료를 만들고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고속도로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생물들은 이 전화선을 통해 뇌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겁니다. 주인님, 지금 기분 좋게 해주세요. 주인님, 지금 초콜릿이 땡기게 해주세요. 주인님, 지금 불안하게 만드세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채취해서 건강한 쥐에게 이식했더니 그 활발하던 쥐가 갑자기 구석에 처박혀 우울해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폐증, 파킨슨병, 치매 같은 뇌 질환들이 사실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에서 시작된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 없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자꾸 단 것이 당기시나요? 내 의지력이 약해서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배 속의 정원이 황폐해져서 행복 호르몬 공장이 파업을 했거나 유해균들이 설탕 좀 줘 라고 뇌를 해킹하고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면역의 훈련소 아군과 적군. 장내 미생물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바로 국방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모여 있습니다. 왜 하필 더러운 똥이 있는 대장에 면역세포가 모여 있을까요? 그곳이 바로 최전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물에는 영양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옵니다. 이때 장내 미생물들은 면역세포들의 훈련 조교 역할을 합니다. 야, 신병. 저건 유산균이야. 아군이니까 쏘지 마. 저건 살모넬라균이다. 저건 적군이야. 지금 당장 출동해. 이렇게 미생물들은 면역세포들에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훈련 조교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세포들은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적군이 없는데도 총을 난사합니다.
꽃가루를 적으로 오해하고 알레르기, 밀가루를 적으로 오해하고 글루텐 불내증, 심지어 자기 자신의 피부나 관절을 적으로 오해하고 공격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 아토피, 비염, 류머티즘. 현대인에게 급증하는 이 면역 질환들은 우리가 너무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느라 우리 몸속의 훈련 조교 미생물들을 다 쫓아내 버렸기 때문에 생긴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콘크리트로 덮인 정원, 현대인의 위기. 그렇다면 현대인의 장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타깝게도 풍요로운 아마존 정글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덮인 사막에 가깝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항생제와 가공식품입니다. 항생제는 인류를 구한 기적의 약이지만 장내 미생물에게는 원자 폭탄과 같습니다. 나쁜 균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융단 폭격을 가해서 수년 동안 갖고 온 꽃밭 유익균까지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항생제 한 번 복용으로 무너진 장내 생태계가 복구되는 데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가공식품, 설탕, 방부제, 각종 첨가물들, 이것들은 미생물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플라스틱 음식입니다. 미생물들은 굶주립니다. 주인님, 제발 식이섬유 좀 주세요. 우리 굶어 죽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달콤한 케이크와 라면만 내려보냅니다. 배고픔에 지친 미생물들은 결국 흑화합니다. 먹이가 없으니 장 점막 보호막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장벽이 얇아지고 구멍이 뚫립니다. 장누수. 그 구멍으로 독소가 새어나와 혈관을 타고 온몸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염증의 시작이자 노화의 가속 페달입니다. 나를 먹이지 말고 그들을 먹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정원을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유산균 음료를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아있는 정원사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식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혀가 좋아하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식만 있나요? 이건 미생물들이 싫어합니다. 아니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거칠고 질긴 음식들이 있나요? 통곡물, 뿌리채소, 해조류, 껍질째 먹는 과일. 이런 식이섬유가 바로 미생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배 속을 황무지로 둘 것인가? 아니면 다시 울창한 숲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정원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원사들에게 밥을 주는 것입니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흙이 척박하면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정원사들이 힘을 낼 수 있게 먹이 프리바이오틱스를 줘야 합니다. 그 먹이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통곡물, 뿌리채소, 껍질째 먹는 과일, 해조류, 버섯. 우리의 혀에는 거칠고 맛없는 음식이지만 장내 미생물들에게는 최고의 뷔페이자 보약입니다. 오늘부터 식사할 때 관점을 바꿔보세요. 이 한 숟가락은 나를 위한 맛, 이 한 숟가락은 내 배 속 38조 마리를 위한 밥. 내가 채소를 먹으면 내 배 속 친구들이 신나서 춤을 추겠지? 여러분의 식탁에 색깔을 입히세요. 레인보우 다이어트.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먹을수록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살아납니다. 다양성은 곧 건강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귀하게 대접하면 그들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앞으로는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숟가락은 나를 위한 맛, 이 한 숟가락은 내 배 속 정원사들을 위한 밥. 여러분이 정원사들을 잘 대접하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면역과 활력, 그리고 행복이라는 최고의 열매를 선물할 것입니다. 강력한 면역력으로, 지치지 않는 활력으로, 그리고 이유 없는 행복감으로 말이죠. 우리는 걸어 다니는 생태계입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거울에 비친 나 하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늙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내 피부 위, 내 입속, 그리고 내 배 속 깊은 곳에는
나를 위해 24시간 일하는 38조의 또 다른 생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사는 거대한 공생의 우주이자 걸어다니는 생태계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그들이 살고 그들이 건강해야 내가 삽니다. 노화는 이 공생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젊음을 유지한다는 건 내 안의 작은 친구들과 화해하고 다시 손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된장국에 거친 현미밥 그리고 알록달록한 나물 반찬은 어떨까요? 그 소박한 밥상이 내 안의 우주를 살리는 가장 위대한 파티가 될 것입니다. 흙이 좋아야 나무가 잘 자라듯 여러분의 장 속이 풍요로워야 여러분의 삶도 건강하게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몸 안의 정원사들과 함께하는 AI 건강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I 건강 스튜디오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쉽고 명확하게 확실한 근거로 전달합니다. AI 건강 스튜디오와 함께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